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긴급한 회동이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무조건 만나자 이렇게 양보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합의문 같은 건 없습니다. 각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지금 그래도 일본의 아베 총리의 공격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뭉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워낙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일본을 상대하는 방법이 아마추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죽창을 들자, 의병을 모집하자 이런 식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풀 기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뭐 했냐를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 듣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왜? 방향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how,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무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늘 추경, 돈 타령입니다. 지금까지 추경해가지고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업자 구한다고 돈을 펑펑 썼는데 과연 결과가 실업자가 구해졌습니까? 알바들만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영청 그냥 일자리, 선심성 일자리만 늘었고 통계만 잡히지 실제 36시간 이상 일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한창 일할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자리는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여야 5당 대표를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정말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 정치가 국민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 무척 다행스럽다. 왜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하하고, 자, 이제 경제 성장률 자꾸만 내려갑니다. 2% 초반, 조만간 1%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니 허황된 정책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왜 반성이 없습니까? 자, 황교안 대표는 말합니다. 일단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 준엄하게 성토한다. 전제는 깔아야 됩니다. 아베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황교안 대표는 이제 할 말을 합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말과 감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 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의 회의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력,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국민 감정에 호소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계속 말을 합니다.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게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이미 다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만 해도 최근 3차례나 트럼프와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관은 이미 백악관 고위 관리들을 구워 삶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무공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트럼프 문재인 통화 유출과 관련해서 문책당하고 다짐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화가 난 모양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를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8개월간 일본 문제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외교 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 보복을 예측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 라인을 엄중히 문책 경질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경제 현장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 우리 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최대한 협력하겠다. 자, 손학규 대표는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이 방향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 규탄 처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추경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국방장관 해임안 등이 그렇다. 자, 이런 말들을 보면 만난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같았던 이런 정당들도 지금 말은 합니다. 특히 정동영 대표가 국방장관 해임안 이야기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하기야 요즘 정동영 대표는 당에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데, 그렇죠.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 입지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뭐 할 말은 했네요. 심상정 대표,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 역시 민주당 이중대 같은 냄새가 좀 납니다. 자, 대일 특사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손학규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물꼬를 터달라. 정동영 대표도 조속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심상정 대표, 대일 특사 파견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시 조금 삐딱하죠. 자, 어쨌든 이런 야당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 초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만 하는 소리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나름대로 할 말은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역시 문재인 당신이 문제야.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또 이 만남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또 거기에 말려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들러리? 병풍? 같은 존재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 속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소식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의 요지는 역시 문재인 정치 문제야. 이런 소리 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